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 중반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틀 연속 300명대를 유지한 건데요. 한편 3일절인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 소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네, 이번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의 계기가 될까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55명이 늘면서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말을 맞아서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기존에 이제 알려졌던 고위험 시설이면서 또 필수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병원 뿐만 아니라 이제 비대면 근무가 어려운 어떤 사업장 이런 데서 계속 아무래도 이제 밀접 접촉 방역 수칙을 조금만 소홀히 해도 언제든지 집단 감염이 지금처럼 또 일어날 수가 있겠고요. 또 지난번에 이제 2월 18일 날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우리가 어떤 주점이라든가 실내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다시 운영을 재개했고 지금까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계셔서 아직까지 큰 보고는 없지만은 언제든지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위험 요소는 항상 남아 있고요. 지금 감염 신규 확진자 수 자체도 큰 감소세는 없지만 또 뚜렷한 증가세도 없는 우리가 이제 전쟁으로 비유하게 되면 팽팽한 대치 국면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계속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방역 수칙을 점검하고 검사하고 역학조사를 하고 지금도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많은 분들이 선제적인 검사에 참여해 주시고 이러한 노력들로 굉장히 팽팽한 어떤 대치 국면이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오늘부터 2주간 연장이 됐습니다. 팽팽한 긴장 국면이라고 하셨는데 이번 조치 연장으로 혹시 신규 확진자 규모를 좀 확실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현재 현상을 좀 유지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제든지 국민들께서 좀 방역 수칙을 준수하시는데 조금 긴장을 소홀히 하신다던가 우리가 또 발견하지 못한 어떤 사각지대에서 또 집단 감염이 생긴다든지 하게 되면 언제든지 또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현재 방역 조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방역 수칙을 조금 더 잘 지켜주신다면은 날씨도 조금 아직은 좀 춥지만은 좀 선선해지게 되면 환기도 좀 많이 시킬 수가 있고 밀폐된 환경을 조금 개선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많은 국민들께서 조금 더 힘을 내셔서 방역 수칙 참여와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시는 것들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언제든지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방역 수칙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3일절인데요.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규모 집합은 일단 조건부 허용이 됐고요. 경찰도 엄정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아무래도 지난 광복절 집회처럼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8.15 집회를 관련된 자료를 보게 되면 한 650여 분의 관련 확진자가 있으셨는데요. 이 중에는 집회에 직접 참여하셨던 분도 있지만 이분들을 통해서 주변의 가족이라든지 지인이 감염되시는 접촉자 감염도 있으셨고 또 이분들 중에서는 한 12분 이상이 또 사망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만큼 이제 집회 참여하신 분도 감염되실 위험이 있고 또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제 각 지역 사회로 돌아가셔서 가장 가까우신 분들이 또 감염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참여하시는 분들을 일단 좀 참여를 좀 최대한 자제해 주셔야 되겠지만 참여하시는 경우에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경찰의 통제를 잘 따라주셔서 방역 신고된 대로 인원수 제한이라든지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셔야 되겠고요. 또 이제 집회 전후로 여러 가지 사적인 만남, 식사를 하신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분들이 또 밀접하게 접촉을 하실 수가 있겠고 또 어떤 다중 공동 이용 시설, 뭐 화장실을 이용하신다든지 하실 때도 너무 밀집되게 또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이용하지 마시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노력들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고요. 또 집회 참여하시고 나서라든지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되거나 또 무증상이지만 좀 밀접 접촉을 많이 하신 경우에는 또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검사를 잘 받아주시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가급적 집회를 취소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죠. 네, 그리고 백신 접종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가 볼 텐데요. 일단 이틀간 26일, 27일 이상 반응 신고가 총 112건이 발생이 했습니다. 일단 112건의 이상 반응 신고 모두 예방 접종 후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경미한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보면 현재까지는 백신 접종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준비를 해주시고 특히 이제 심사 과정이라든지 또 국가 예방 접종 계획을 수립하시고 또 백신을 보다 좀 안전하게 이제 이송하시고 또 보관하시고 네. 또 접종을 하시는 장소에서도 이제 계획대로 장소를 잘 동선을 미리 계획해서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잘 접종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시범적으로 잘 운영된 것들이 계속 전파가 돼서 다른 앞으로 확대되는 예방접종 센터라든지 민간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안정적으로 백신이 잘 접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 이상 반응 112건을 보면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11건, 그리고 화이자 백신 관련이 1건입니다. 일단 단순히 숫자만 봤을 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이제 두 백신의 이제 접종 시작 시간이 좀 달랐고요. 네. 또 접종 받은 인원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은 당연히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겠고요. 아마도 이제 조금 더 관찰해봐야 되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접종 받으신 순간이나 당일에 좀 이상 반응을 보고하실 수 있고 한 2, 3일 후까지도 좀 이상 반응을 보고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두 백신의 어떤 이상 반응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이제 큰 차이는 없을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백신 접종하시고 그리고 보고하실 때 또 이제 좀 가볍거나 좀 무시해도 될 것 같은 증상들은 다 보고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어서 단순히 네. 이 수치만 가지고 어떤 백신이 더 이상 반응이 높다 이렇게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특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 65세 미만 에게 이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지금까지 나온 백신의 이상 반응 연구들은 좀 고령층이 젊은 층에 비해서 이상 반응이 조금 더 적게 나타난다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접종 대상 연령에 대한 차이의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아직 이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300명밖에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두 백신 간의 어떤 차이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K 주사기가 굉장히 또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 기업이 개발을 했는데 이 주사기를 이용을 하면 백신 한 병당 한 병으로 이제 최대 많게는 2명까지 더 이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다른 나라에서 쓰는 주사기와 그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네, 그 해외에서도 이제 최소 잔여용 주사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이제 형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사기 끝에 이렇게 남아 있는 우리가 잔여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이제 없애고 그 모양을 개조한 주사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최소 잔여용 주사기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개발한 최소 잔여용 주사기가 있어서 두 최소 잔여용 주사기의 어떤 차이점은 아직 보고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아무래도 주사기 내 잔량을 최소화하게 되면은 우리가 한 백신 한 바이알로 접종할 수 있는 수를 더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장점이 있겠고요. 일단은 그 우리가 이제 한 바이알에서 허용될 수 있는 접종 양에 대해서는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6명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이것을 7명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을 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실제로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할 것 같고 7명분을 이렇게 주사기에 담기 위해서는 굉장히 또 좀 정밀한 기술이 또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한 바이알에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맞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 잔여용 주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획했던 그 당일에 접종 대상자 중에서 조금 접종을 못 맞으셔서 이제 접종 5인분, 6인분 중에서 한 3분만 맞고 한 2, 3인분이 남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남은 2, 3인분은 그날 접종하지 않으면
폐기해야 되기 네. 때문에 그 남은 잔여 접종량을 우리가 버리는 것보다는 누구라도 한 분을 더 맞추시는 것이 중요하니까 잔여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맞을 수 있는 사람 수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지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하지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자칫하면 오염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지금 한 바이알에서 이제 여러 개의 주사기로 이렇게 추출할 때는 무균 상태로 추출해야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부 그 시설이 있는 무균 벤치가 있는 시설에서는 그쪽 공간에서 이제 바이알에서 주사기로 이제 옮겨 담을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그 한 바이알에서 한 주사기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것을 이제 여러 번 하게 되면 그 한 주사기로 이쪽에 남은 바이알을 주사를 추출하고 또 이쪽에서 또 추출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접촉이 많아질수록 오염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한 번만 추출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제 방침이 정해져 있고요. 이제 이것들을 주사기에 오염될 가능성은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최소한으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은 백신이 남은 경우에 여러 바이알에 있는 것을 하나의 주사기로 담지 않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이 개발한 백신에 대해서 품목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허가가 난다면 접종은 언제쯤부터 시작이 될까요? 네, 이제 빠르면은 이제 4월 말 5월 달에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백신을 이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그 얀센이나 존슨앤존슨의 재고가 어느 정도인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미국의 어떤 계약 상황이라든지 그래서 다른 나라의 선계약 상황을 봐서 이제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물량이 도입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조기에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다면은 이 존슨앤존슨 백신 같은 경우에는 초저온 냉동 보관이 필요 없기 때문에 보다 좀 수월하게 많은 분들이 접종을 맞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가 또 현재 접종이 진행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화이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방금 초저온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그 아스트라제네카와 이제 유사한 바이러스 전달체를 이용한 백신이 되겠는데 네. 아스트라제네카와 다른 점은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8주에서 12주 간격으로 2번을 맞으셔야 되는데 얀센 백신은 이제 한 번만 맞아도 되는 것으로 일회 승인, 접종은요? 그렇습니다. 네. 승인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논의되는 것처럼 변이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얀센 백신은 그 남아공 변이에도 50%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변이주에 대한 효과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초저온 냉동이 필요한 어떤 화이자 백신과 이제 다른 점은 이제 이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냉동 온도에서 이제 3개월 이상 보관이 가능하고 네. 냉장 온도에서 2년 이상 보관이 가능하고 냉장 온도에서 3개월 이상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쉽게 접종이 독감 예방 접종처럼 쉽게 맞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빠르게 맞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아마도 이 얀센 백신이 많이 도입된다면은 보다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분들이 이제 가까운 곳에서 접종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내일부터 전국의 유치원 그리고 초중고교생이 첫 등교길에 나섭니다. 뭐 평소 같았으면 굉장히 좀 설레야 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특별히 좀 주의해야 할 점을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동안 학교 방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 비교적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고 학교 내 전파 비율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네. 지금처럼 하신 것처럼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예를 들면은 등교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은 학교에 가지 않고 가급적이면 검사를 받고 등교에서도 열이 나면은 또 이제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고요. 또 어떤 지역사회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면은 학교 내 밀집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3분의 2 등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방역 현황이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또 학교 보내도 되나 좀 불안하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일단 3월 첫 주는 현지 학사 일정대로 또 거리두기 체제대로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계속 방역 상황을 보면서
아마 이제 등교 계획의 범위라든지 밀집도가 이제 결정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조금이라도 이제 증상이 의심이 되면 학교에 보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사 받고, 또 학교에서의 어떤 방역수칙 준수뿐만 아니라 학교 밖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학교 밖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방역수칙도 계속 잘 준수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동안 작년 한 해 동안 아마 학교 교육부 보고에 따르면 학생이 한 3,500명, 그리고 교직원이 한 600명 정도 감염이 있으셨던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제 가족 내 전파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린 가정들이 있으신 분들께서, 모든 가족 분들께서 또 이제 지역사회라든가 또 활동하실 때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는 노력들도 가족 내 전파를 예방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또 날씨도 점점 풀리면서 자칫 이제 긴장감이 풀어질까 걱정이 되는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역 상황 계속 확진자 수가 늘지 않는다고 해서 안정세라고 볼 수가 없겠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특히 이제 임시 선별 검사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인 임시 선별 검사소를 운영하시면서 또 이제 언어적인 통역 같은 어려움도 있으시고, 또 그분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라든지 또 좀 확진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생활치료센터라든가 감염병 전담병원에서는 계속 24시간 계속 진료를 하시고 고군분투하시는 의료진들이 많이 있고, 물론 이제 환자분들도 계속 위중증에 계신 분들은 계속 사투를 벌이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피로감이 좀 있으시겠지만, 이제 백신이 이제 보급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유행 상황의 끝이 좀 보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조금 더 피로감이 있으시더라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함께 코로나 관련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